자, LS 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어제 13%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실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붙어주게 되는데 조정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안티들이 이렇게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 LS 머트리얼즈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욕설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욕설까지도 하시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 날에도 마지막에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2일 전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안티들도 그렇고, 이 공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 전환 공시가 뜨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이 공시거든요. 매출액과 손익구조에 변동이 있었다라는 공시인데, 자, 결과적으로 이게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 적자 전환에 대한 부분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적자로 됐고 앞으로 회사가 안 좋아지고 이런 생각과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보시면 매출이 8%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420억에서 어떻게 됐냐면 1500억 정도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수요가 꺾인 게 아니에요, 주주님들. 수요가 꺾인 게 아니라 외형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구조적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매출부터 감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손익구조의 변동이 나왔는지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속회사 관련해서 공장 신축에 대한 고정비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수익을 내던 제품이 매출이 감소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일회성. 이 이슈 자체가 일회성이고, 그 다음에 선투자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공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가 아니라 공장을 먼저 짓느라 비용이 나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공시란 말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정말 안티분들이 너무 공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장 신축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매출을 위한 뭐예요? 선행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LS 머트리얼즈 중요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AS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주주님들께 드렸죠. 그래서 다른 종목은 몰라도 LS만큼은 제가 끝까지 좀 찍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LS 머트리얼즈가 얼마까지 정확하게 급등이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보시면 영상 하단에 제가 우리 LS 주주님들 들어와 계신 전용 소통방 링크를 하나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LS 주주님들 중에 아직까지 좀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계속적으로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부분들, 이슈나 이 분석들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타점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좀 바로바로 드려서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충분히 물려 계신 분들은 충분히 빠져나오고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안티 분들도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주주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LS 머트리얼즈의 재무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자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자산이랑 부채랑 자본이거든요. 요거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 부채 비율이 한 3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사실상 위험한 숫자라고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위험한 숫자의 재무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할 회사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이 조금 넘어가요.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1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 매출이 1,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1,500억이 나오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1억이 나왔다라고 해서 나쁘다가 아니라 1,500억짜리 회사에서 1억대 적자란 말이에요, 지금. 1억대 적자는 사실상 손익분기점 근처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대규모 적자가 나왔다. 이거랑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주주님들께 가장 강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나올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큰 반응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움직이죠? 실적 발표 전에 움직이는데 이런 큰 충격이었다면 이미 급락이 나왔어야 된다. 근데 오히려 말씀드렸던 게 배당도 같이 나왔고 이 공시가 나왔던 날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끌어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서 악재로 보고 있다? 보고 있지 않다?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숫자는 주주님들 어차피 지금 2025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2025년이기 때문에 공장이 증설되고 나서 가동률에 대한 상승분이 2026년에 나타나게 되면 지금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직전 바닥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얘기는 제가 꾸준하게 좀 들어왔던 얘기죠. 9,000원대 요 바닥 라인 구간 때부터 자, 지속적으로 이 바닥 구간에서 기간 조정, 실적에 대한 기간 조정 구간대를 거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라고 했죠? 돌파 구간, 서서히 돌파하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주님들께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어떻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려줄 것이다. 바닥을 다지고 계단식으로 올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LS 관련주 중에서 이미 많이 오른 애들 같은 경우에 주주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LS 일렉트릭이란 말이에요. LS 일렉트릭이 가장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지주사 쪽이죠. LS.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북미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수주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선반영을 받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오래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 자체가 좀 묵직하게 지속해서 올라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결국에는 최근에 나왔던 이 상승들도 뭐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냐면 이 울트라 컷피스터란 말이에요. UC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주주님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울트라 컷피스터라는 게 결과적으로 AI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랑도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AI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력을 순간적으로 안정화시켜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AI는 제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력과 인프라를 계속 먹는 이 구조적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계속 먹는 하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력이 확 튀게 되면은 피크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튀면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울트라 컷피스터다. LS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이 UC라고 주주님들께서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전선이 전기를 끌어오고 전력기가 그거를 다시 나눠주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게 바로 울트라 컷피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선이랑 전력기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안정시켜주는 장치가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적 산업이란 말씀을 드린 게 구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작아요. 무슨 1조 원이 뭐가 작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수치 자체가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죠? LS라든지 요런 관계된 종목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작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움직임도 작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형주에 예를 들어서 1천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주님들.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중소형주에 1천억이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고 테마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자 메인 종목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2순환, 3순환 되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LS 일렉트릭을 봤을 때 자, 실적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더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이미 폭발적인 구간, 이미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변동성 자체는 여기서 더 크게 나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LS 머티리얼즈를 봤을 때 그동안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 실적이 부진했던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을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이 조금만 개선돼도 이익 자체가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리죠. 그러면서 레버리지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배당을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배당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좀 한 두 번째 정도 배당을 좀 진행을 했는데 금액 자체는 지금 22원 정도가 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크진 않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22원이라는 거 자체가 주주님들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서 이제는 나눠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기관들이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정리를 해보면 이 AI 관련해서 AI의 전력 인프라가 계속해서 커진다. 그러면 그룹사 전체적인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력에 대한 안정화, 이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울트라 커피시터의 수요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실적은 턴어라운드 초입 구간이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뭘 시작했어요? 배당까지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몰래 오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서서히 올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구간 때부터는 강력하게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라인 구간 때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앞전에서 나왔었던 흐름들 여기서 바닥으로 한번 작용을 해줬던 구간대예요. 여기서는 한번 바닥으로 찍혀줬다가 여기를 이탈한 구간이잖아요. 이탈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매물을 받으면서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 이제 이 구간을 완전하게 소화를 시켜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구간대가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을 지금 제가 그어드렸는데 보시면 자 정확하게 어떻게 맞아떨어져요? 한 번 더 여기서 매물을 맞죠. 매물 맞고 여기서는 윗꼬리를 달고 나서 자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기를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준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윗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님들께서 지켜보셔야 되고 뭐 시장에 관심을 안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주님들만큼은 정말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나는 좀 영상을 보기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빠서 그냥 빨리빨리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용 소통방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LS 주주님들 계신 방이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백도현 전문가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해서 밑에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있죠. 우리 LS 주주님들 계신 방으로 들어오시고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히든 종목이랑 추가적으로 급등주 검색식을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방에서 급등주 검색식으로 잡아낸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보시면 오전 8시 47분, 8시 50분 이렇게 9시가 되기 전에 말씀을 드려요. 4x4 말씀을 드렸고 한전산업 말씀을 드렸고 우리기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종목 다 전부 다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하고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날 급등주 검색기가 좀 파악을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방에다가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주님들께서 그냥 시장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들어가셔서 바로 좀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요 사인들을. 그래서 제가 그냥 장 시작 전에 그날 테마가 있잖아요. 주주님들께 말씀드릴 테마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왜 오늘 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목표가는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 정도로 잡으시고 오후에는 또 윗꼬리가 달릴 수 있어요. 윗꼬리가 달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오전 중에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서 최소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보통 목표가를 한 30% 정도 잡고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세 종목 다 들어갔을 때는 한 30%, 10% 미만으로 잡아서 좀 요 정도라도 꾸준하게 좀 챙겨가자. 소액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만든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방에서 추가적인 이슈들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소통방 아직 입장을 안 해주신 분들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서 자, 내일도 오전부터 바로 좀 빠르게 대응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